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1000원짜리 내고루 2년 만에 1000그루 달성했습니다. 그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참 좋아 보이네요. 어제 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오기는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는 참 좁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삽목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허버들도 많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루친다가 처음 장미허브를 시작한 게 2022년 7월 27일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 동안에 1000그루의 장미허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재테크 프로젝트 그런 식으로 재미있는 놀이 삼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 장미허브는 굉장히 향기도 좋지만은 또 이렇게 인테리어적으로 다루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앞에는 이렇게 두 그루의 장미허브가 놓여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장미허브가 있는데 요쪽에 지금 요쪽 방향에 있는 요 장미허브는 첫 번째로 루친다가 삽목을 한 아이입니다. 2022년도에 한 8월달 9월달에 그때부터 아마 그 해에 장미허브를 이렇게 삽목을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횟수로 4년 한 만 3년 정도 그 정도 되어서 여태까지 계속 키만 키운 상태입니다. 키만 키운 상태이고 그리고 요쪽 방향으로 가면은 요쪽 방향에는 그 다음 해인 23년 아마 초 그렇게 아마 아니면은 22년 말경 그렇게 그 정도에서 요 장미허브는 되었으니까 한 3년차 되는 장미허브입니다. 3년차 되고 요쪽 방향에는 4년차고 요쪽 방향에는 3년차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종류의 장미허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수영 잡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루친다는 수영을 잡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루친다가 처음에는 많은 유친놈들이 가르쳐주는 정보대로 목대 수영을 잡기 위해서 외목대로 했습니다. 외목대로 하고 길이를 30cm 정도로 하면은 분재형으로 딱 알맞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키높이만 했습니다. 키높이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목대는 이렇게 외목대로 되면은 장미허브는 굉장히 물엄성이 있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다 세워주었습니다. 지지대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좀 약한 듯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가닥 세 가닥으로 요렇게 꽈주었습니다. 꽈주면은 조금 더 수영이 더 이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뒤로 갈까요 하면은 요렇게 두 가닥으로 처음에는 한 가닥으로 해줬지만은 한 가닥으로는 이게 지지대가 있어도 좀 약하고 그리고 좀 수영적으로 이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해주면서 수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3년차가 되어서 요만큼 얼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 2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 중심점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어서 이것을 1년 동안 계속 또 올해는 키울 겁니다. 올해는 1년 동안 요 중심 목대는 계속
생장점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키우고 요 밑에는 동글동글하게 수영을 잡아보려고 한답니다. 장미허버가 뭐 건드리면 뚝뚝 부러지고 좀 약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친다는 야외에서 햇빛에 강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실내에서 석 달 만에 한 막 10cm, 15cm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부러지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석 달이 아니라 3년 동안 이 목대를 키웠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에 느리게 다지게 이 장미허버를 키웠기 때문에 크게 목대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부작용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막 그냥 함부로 다르다 보니까 좀 약간 요렇게 입성해서 약간 부러지는 성향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수영이 진짜 외목대만 이렇게 있는 수영보다 이렇게 두 가닥 세 가닥으로 까주니까 아주 훨씬 더 예쁘고 물론 누친다 눈에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아주 꼿꼿하게 반듯하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외목대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차 걸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이렇게 관찰했는데 여기는 아예 처음에는 약간의 지지대를 주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어린 묘목부터 이렇게 두 가닥으로 그냥 계속 엮어 가다 보니까 지지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지대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닥을 여기는 세 가닥이죠. 여러 가닥을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냥 씁니다. 물론 햇빛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기울어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울어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렇게 지지대 없이도 이렇게 잘 서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두 걸어 여기는 한 걸어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한 걸어입니다. 두 걸어구나. 요렇게 어떤 거는 이 자체에서 여기에 생장점에서 가지가 쳐서 그걸로 꽂아도 되지만은 요렇게 두 그루씩 세 그루씩 해가지고 한 대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리면은 지지대 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장합니다. 물론 요렇게 햇빛 방향에 따라서 약간 기울어지는 멋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신경 써서 꼭 이렇게 반듯하게 해줘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요렇게 휘어지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분재할 때 야생화 같은 거 분재할 때 철사로 막 감아주죠. 수영을 막 감아주는데 굳이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영을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물론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하도 되지만은 자연스럽게 둬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3년차 동안 요렇게 2년 동안을 목대를 올려주었습니다. 2년 동안 목대를 올려주고 여기는 4년차보다도 여기 목대가 조금 낮은 성향이 있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한 느낌이 들어서 여긴 3년차에 그냥 여긴 생장점도 자르고 얼굴을 그냥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수영을 만들어 보았네요. 이렇게 확연히 여기는 3년 동안에 목대를 올려주고 4년 차에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년 동안에 목대를 올려주고 3년 차에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확연히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루친다는 옥상에서 장미허버를 케어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실내에서 케어하시는 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또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제 삽목 상태에 있는 요 장미허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누친다가 이거를 작년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달, 2월 달까지 만 4개월 동안을 실내에서 한 번도 바깥을 나가지 못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상하지는 않았지만은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노랑노랑한 햇빛 부족으로 노랑노랑한 현상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미허버는 생육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생육 온도가 조금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도 이상을 유지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통풍은 원활하게 해주고 했지만은 그리고 물은 4개월 동안에 2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요 장미허버를 실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순간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화상도 아주 약하게 입었지만은 화상은 굳이 뭐 계속 성장하고 목대를 살리기 위해서 입성을 중요시 여기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요렇게 아직도 지금 5월 달인데 이렇게 노랑노랑합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노랑노랑한 아이도 있고 요렇게 보면은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초록초록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도 생장점은 약간 이제 초록초록한 입성이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은 요 줄에 있는 아이는 아직도 노랑노랑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답니다. 물론 외목대로 있는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금방 회복했습니다. 금방 회복했지만은 이렇게 삽목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느리게 회복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 밖으로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준 것이 물주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햇빛을 쏘아 주었습니다. 약간 햇빛을 충분하게 뿌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면은 무럼무러 무너진답니다. 그럼으로써 통풍과 햇빛을 한 열흘 정도 계속 쏘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하게 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물도 영양제입니다. 물을 주면서 그 물로서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햇빛을 계속 장미허버는 실내 베란다에서도 잘 자랍니다. 할 정도로 순합니다. 햇빛 요구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중간 정도 오전 4시간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장미허버를 케어하기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준 것이 영양제입니다. 햇빛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주었는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2월 달에 3월 달 정도 4월 달에 아마 이게 우박 오고 해가지고 아주 느리게 온도가 10도 이상이 넘어갔을 때 외부 온도가 10도 이상 넘어갔을 때 이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 4월 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4월 5월 한 2달 정도 되었죠. 바깥으로 노지로 나간 게 2달 정도 되는데도 아직도 회복된 아이고 회복되지 않은 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달게 이렇게 삽목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복이 느립니다. 외목대 아이들은 다 초록초록하고 그런빨도 물도 햇빛도 충분한데 이 아이들은 아직 조금 더 화이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영양제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를 물을 충분히 주고 햇빛도 충분히 줬으면은 그 다음에는 영양제를 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 이렇게 상면으로 주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저면으로 수액으로 물 줄 때 저면 관수를 할 때 그때 영양제도 같이 충분히 주었답니다. 그런데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조금 더 회복을 했지만은 요쪽으로는 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쪽에는 아직 노랑노랑하지만은 요렇게 생장점이 요렇게 분명히 초록초록 올라온답니다. 그렇게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이렇게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때는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막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2달 정도 그렇게 천천히 조금 느리게 그렇게 하면은 아주 예쁜 장미허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